자, 제3단은 공구강의 열처리입니다. 자, 공구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탄소 강이거든요. 고탄소 강이면서 탄화물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합금 공구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절삭성도 좋고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열성 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열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열처리를 할 때 경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상화 조직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화 조직. 그래서 이제 풀림 처리해갖고 구상화 조직을 얻어야지. 그래야 이제 잘 깨지진 않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구상화 한다는 얘기가, 이것이 이제 탄화물을 구상화한다는 게입니다. 탄화물을 구상으로. 자, 이렇게 탄화물을 구상으로 하면은 조직이 이제 인성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인성이 상당히 증가해 갖고서는 잘 깨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 한 200도에서 뜨임 처리를 하는 거죠. 풀림 처리하고 나서. 자, 합금 공구강의 열처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TS2 같은 경우는 보통 절삭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삭용은 톱 같은 거, 그 다음에 STS3 같은 경우는 내충격공, 망치 같은 거, STS4 같은 경우는 냉간 금형용으로. 자, 그래서 여기 ST2 같은 경우는 830에서 850도씨로 가열하고, 그 다음에 윤행을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뜨임은 한 100에서 200도 정도. 아까 여기 200도 부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STS3 같은 경우는 요거 우리 그 실기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담금질 온도는 800에서 850도씨에서 윤행하고, 뜨임 온도는 100에서 200도씨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S4 같은 경우는 780에서 820도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뜨임은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경도는 STS2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 나오고, 3 같은 경우는 60일,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56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탄소량이 보면 전부 다 얘는 1에서 1.5%, 얘는 0.9에서 1.2%.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고 얘가 조금 적은 거죠. 얘는 좀 더 적은 거죠. 0.5%. 그러니까 얘는 탄소량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경도가 조금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TS2 같은 경우는 탭, 드릴, 톱 같은 거,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게이지, 다이스 같은 거, 또는 고급 망치 같은 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냉간 금형용이 끌, 펀치 같은 거, 이런 게 쓰이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인전 요 탄소가 많기 때문에 탄소하고 여기에 있는 합금원소들과의 차이죠. 합금원소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롬이라든지 뭐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그 다음에 이렇게 FE하고 해갖고 이것들이 탄소하고 결합해서 복탄화물을 형성합니다. 복탄화물. 그래서 이제 이런 탄화물이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구상화 풀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상화 풀림 처리 요 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열은 한 600도씨까지 하는데, 시간당 300도씨 성온 속도로 하는 거죠. 시간당 300도씨.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편에서 팽창과 수축이 가장 활발할 때가 600도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그냥 지나가면은 이제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20분 정도 있으면 표면부나 내부나 거의 600도가 다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생온을 해요. 그래서 생온을 해서 이제 풀림 열처리 온도인 이제 780도까지 이제 시간당 250도로. 그러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600도에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한 1시간 정도 가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온을 하고, 그 다음에 780도씨에는 이제 요 열처리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합니다. 30분간 유지하고 나서 이제 공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풀림 처리, 그 열처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300도씨로 가열하고, 그 다음에 600도씨에서 20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250도로 해서, 그 다음에 780도씨에서 30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 선행 또는 뭐 공랭을 이제 공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 조직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보면 풀림 요 오른쪽 게 이제 풀림 조직이거든요. 풀림 조직을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탄화물입니다. 구상 탄화물이에요. 구상 탄화물. 구상 탄화물입니다. 그리고 백색의 기지 조직은 백색 기지는 페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페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가 인성을 유지해주고 요 탄화물이 구상 탄화물이 얘가 내마물성을 유지해주는 거죠. 내마물성과 뭐 경도 같은 거를 유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림 처리하면 인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금질하는 경우. 자, 당금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열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당금질 온도가 840도 정도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열하는 방법이 아까 풀림 처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600도씨까지는 시간당 300도씨, 그 다음에 600에서 20분간, 그리고 다시 이제 승온할 때 시간당 250도로 승온. 그래서 여기까지는 풀림하고 똑같아요. 단지 당금질 온도가 840도, 풀림 온도는 780도였거든요. 근데 얘는 당금질은 840도. 그리고 이 840에서 30분간 유지한 다음에 윤행을 하면 됩니다. 윤행을. 그래서 840도씨에서 30분간 유지하고 윤행한다. 그러면 전 나오는 조직이 이제 마텐자이트하고 마텐자이트 플러스 탄화물이 나오겠죠. 탄화물이. 그래서 앞에 조직에 보면은 뭐 탄화물 같은 것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고, 또 잔류스테나이트도 이렇게 약간 보이곤 합니다. 자, 한번 앞에 조직을 한번 볼까요? 당금질 조직을 보면은 탄화물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아주 하얗게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큰 하얀 거는, 여기에 있는 큰 하얀 거, 이런 거는 잔류스테나이트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지 바탕 조직은 마텐자이트고,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이런 데 조그맣게 보면은 탄화물이 쭉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뜨임 같은 경우는, 뜨임 온도는 180도씨에서 60분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승온 속도도 시간당 300. 그런데 이제 180까지니까는 한 올리는데 한 30분 조금 더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뜨임 온도에서 보통 1시간 정도, 60분이죠. 1시간 유지하고 나서 공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승온 이렇게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840도에 30분 유지한 다음에 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뜨임을 하는데 180도씨에서 60분 정도 유지한 다음에 공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조직이 다시 가볼까요? 앞에 조직으로. 앞에 조직에 여기에 뜨임 조직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쫙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조그만 것이 탄화물이고, 이런 게 탄화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조직은 뭐 보통 템퍼드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도 아니고 그냥 거의 마텐자이트 같네요. 그냥 거의 마텐자이트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강의 열처리. 고속도강 같은 경우는 SKH죠. 고속도공강은 SKH인데,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제 뭐 13종, 그 다음에 냉간 및 열간 금형제로도 용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고속도 공구강도 역시 뭐 절상용 공구, 그 다음에 소성 가공용 공구, 예를 들어서 뭐 아벤 롤러 같은 거, 그런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내마모성, 뭐 내열성, 인성 등이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마모성, 내열성, 인성 등을 요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얻으려면 이제 단검질을 할 때 탄화물을 고용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지에 이런 탄화물들이 이제 고용되거든요. CRW 몰리브덴, 바나듐 등의 원소가 고용됐다가 이것들을 그래서 단검질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FE 중에 다 고용돼요. 그랬다가 템퍼링하면 얘네들이 그때서 이제 미세한 탄화물로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2차 경화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제 그래프 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온도라고 하면 온도라고 하고 여기가 경도면은 보통 이제 뜨임 온도라고 하죠. 뜨임 온도면 보통 일반 강은 뭐 한 200도만 150도 이상만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럼 이건 일반 탄소강. 일반 강. 그 다음에 조금 더 합금강이 되면 보통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가 뭐 100도, 200도, 300도, 400도, 500도, 600도라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합금강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고속도 공구강 같은 경우는 한 뭐 500도 정도 이렇게 뜨임을 할 때, 그래서 500도 정도에서 다시 이제 경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SKH 공구강에서 이렇게 경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 온도가 대략 뭐 500에서 600도 사이거든요. 500에서 600도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2차 경화 또는 세컨더리 하드닝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속도 공구강은 이렇게 이제 고용을 시키려고 보니까는 탄화물 이거를 FE 중으로 고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을 시키려고 보니까는 단검질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은 탄화물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단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구강보다 단검질 온도가 현재 높은 이유죠. 그래서 보통 한 뭐 1200도 이상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런다. 고용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밑에는 저거죠. SKH 공구강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W계가 있고, 몰리브덴계가 있고, 바나듐계가 있고, 코발트계가 있죠. 그래서 텅스텐계 같은 경우는 얘는 고온 경도가 아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계는 인성이 아주 우수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요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저온 단검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형도 적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 그러면 단검질 온도 범위가 좀 좁고, 그 다음에 탈탄이 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나듐계 같은 경우는 뭐 경도도 높고 내망부성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절삭성이 이제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코발트계 같은 경우는 아주 코발트 특징이 내열성이 아주 좋거든요. 내열성 좋고, 그 다음에 절삭 내구력 같은 건 커지는데, 인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가장 좋은 거는 요 몰리브덴계라고 보면 됩니다. 몰리브덴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KH9 같은 거,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SKH9이 이제 요 몰리브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열처리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단검질 온도는 좀 많이 높인다 그랬죠. 많이 높이는 이유가 그 탄화물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죠.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고용이 증대하고 온도를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온도를 올리다 보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은 좀 커지는 거죠.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담금질 경도가 달라지는데 SKH51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50도씨에서 최고를 나타내고 그 이상 고온이 되면 이제 경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제 뭐 이것이 이제 고온이 되면 뭐 경도도 떨어지만은 고온 경도, 충격치, 항전력 등의 인성이 떨어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온도에서 담금진될 거를 보면은 그 경도는 보통 한 60에서 63 정도 납니다. HRC로. 만약 63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전 뭐 60 그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 기준 이하로 나오면 담금질 온도가 조금 낮았거나 아니면 유지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요거보다 이하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링을 하면 전 어느 정도 경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템퍼링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담금질 뭐 온도가 보면은 SKH51 같은 경우는 1160에서 1180, SKH57 같은 경우는 1180에서 1200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근데 이제는 언더 하드닝이라고 있습니다. 언더 하드닝. 언더 하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강도는 떨어지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냉간 내충격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충격에 견뎌야 되니까 인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담금질 온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담금질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언더 하드닝이다. 자, 그 다음에 담금질 가열 유지 시간. 유지 시간은 탄화물이 오스트나이트에 다 고용이 돼야 되거든요. 고용이 되고 그리고 균일하게 확산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유지 시간은 그다지 중요치를 않아요. 그다지 그렇게 길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열하면서 이미 많은 온도로 올라가고 또 중간에 또 예를 들어 상온에서 이런 담금질 온도까지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단 가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온도 되면은 거의 탄화물이 오스트나이트에 많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길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금질 온도가 거의 0점 아래거든요. 뭐 이 정도 온도니까는 0점 아래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뭐 이렇게 실제는 초 단위로 관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오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담금질 할 때는 보통 그 예열을 하는 거죠. 예열이 1단 예열이 있고 2단 예열, 3단 예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 예열은 550에서 600도 요 사이에서 두께 25mm당 30분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 850에서 900 여기가 8800이 아니라 850입니다. 잘못했습니다. 850이에요. 그래서 850에서 900도씨에서 역시 또 그 담금질 가열 유지 시간의 2배 정도. 그 다음에 3단 예열 또 역시 1050도씨에서 역시 담금질 가열 유지 시간에 약 2배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다시 열 처리 온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대부분 1단 예열이나 2단 예열만 하고 바로 온도, 열 처리 온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 예열을 이렇게 하는 경우, 3단 예열을 하면, 편석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 인성도 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을 아무래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냉각을 해야죠. 냉각을 하려면 이제 담금질 온도에서, 적정 담금질 온도에서 이제 냉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윤행을 합니다. 윤행을 하는데, 기름의 온도는 한 250에서 300도 정도 납니다. 참, 기름에다가 냉각을 할 때, 대략 한 250에서 300도 정도 되면은 이제 꺼내는 거죠. 인상. 그래서 이제, 타임 캔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름 속에다가 급냉을 하는데, 이때 기름의 온도는 조금 가열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름의 온도는 뭐 보통 한 80도 이상 이렇게 되게 가열을 하죠. 80에서 보통 한 120도 사이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된 기름 속에다가 그거를 대략 한 300에서 250도 정도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욕 열처리 하기도 하거든요. 열욕 열처리 같은 경우는 열욕 온도를 이렇게 550에서 450도 정도 되는 열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담금질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처리 변형이나 균열이 일으키기 쉬운 이제 뭐 복잡한 형상이나 아니면 이제 길이가 긴 거, 길이가 길다란 것 같은 경우는 그 변형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나 길이가 긴 거는 보통 이렇게 열욕 열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욕할 때 침적 시간은 내외부가 전부 다 요 온도가 균일하게 됐다. 그러면 전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공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끓여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상온 온도에 떨어지면 바로 템퍼링을 해서 균열 방지를 하고, 또 이제 템퍼링을 하므로 인해서 또 저기가 이제 2차 경화가 이제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고속도 공방인 전 템퍼링에 한번 볼까요? 템퍼링 특징. 템퍼링 같은 경우는 같은 경도에서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인성이 달라지죠. 뭐 경도도 달라지지만 같은 경도라고 해도 열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인성 효과가 아주 달라진다. 그래서 특히 이 열처리 조건에서 이거 인성을 좌우하는 거는 그 담금질 온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템퍼링 온도보다도 처음에 담금질 온도가 어느 정도를 하냐에 따라서 요 템퍼링 후에 인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절삭 공구나 또는 날이 예리한 뭐 칼 같은 거, 그런 거는 담금질 온도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템퍼링 같은 경우 시간은 요 템퍼링 정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때는 템퍼링 온도에다가 20도에다가 로그 T 해 갖고 요 템퍼링 유지 시간을 로그 값을 이렇게 취하면은 이런 템퍼링 정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템퍼링 정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템퍼링 유지 시간을 얼마만큼 할 거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고, 또 온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유지 시간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템퍼링 온도하고 유지 시간하고 같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온도를 높이면은 시간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온유로 하면 시간을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온일 경우는 시간을 길게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같다는 얘기죠. 템퍼링 효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템퍼링 할 때 고온에서 템퍼링 하면 무조건 경도가 떨어지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고속도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온유로 했어도 시간을 적게 한 거나 저온이라고 해도 시간을 길게 한 거나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 식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뭐 작업 안정성 또는 편석 제거 같은 데는 이때는 저온 장시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온 장시간 템퍼링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템퍼링 횟수는 보통 템퍼링은 이거는 몇 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번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고속도로관광 SKH 강은 아까 잔류오스타나이트가 많이 있다겠죠.
어, 담금질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잔류스테나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분해를 시키려면 템퍼링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템퍼링 횟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발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그 다음에 코발트를 5% 이상 함유한 건 3번, 이런 것이 이제 표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링을 보통 2 내지 3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템퍼링에 하면서 잔류스테나이트가 분해되고, 그 다음에 또 고용되어 있던 탄화물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미세한 탄화물이 형성되면서 이제 2차 경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2차 경화가 일어나고, 2차 경화에다가 그 다음에 또 잔류스테나이트가 안정화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분해돼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로문으로 해서 이게 안정화돼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때문에 이제 인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인성 증가. 그래서 이제 경도도 증가하고 인성도 비교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템퍼링을 한 두세 번 하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 공구항의 담금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잔류스테나이트의 양이 감소한다. 아니죠. 담금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잔류스테나이트의 조직이 커지니까 양이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가 점점 조직이 커짐으로 해서 담금질 해도 요 잔류스테나이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아까 충격치 같은 거 이런 것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언더 하드닝을 하면 이런 인성을 조금 더 증가시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조대했는데 여기하고 이제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잔류스테나이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탄화물 고용량이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공구강 및 합금강에서는 크롬과 공존하여 열처리성과 열처리 변형을 억제하는 원소는, 자, 이제 몰리브덴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는 공구강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좀 가장 인성이 우수하다겠죠. 그래서 열처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몰리브덴하고 크롬 등이 같이 있으면 열처리 따른 변형이나 또는 취성 같은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공구강뿐이 아니라 합금강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합금강하고 요 공구강하고 차이는 그냥 합금강에서는 몰리브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 공구강에서는 몰리브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구강을 열처리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틀린 것은, 공구강의 성능은 담금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맞지요? 담금질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담금질한 공구강은 반드시 뜨임 처리를 해야죠. 뜨임 처리를 보통 한 2 내지 3회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징강은 담금질과 뜨임 처리한 후 시효 변화가 많아야 된다. 시효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뜨임 처리를 통해서 이런 시효 변화 현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공구강은 담금질 하기 전에 탄화물을 역시 구상업 풀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 공구강은 전부 다 담금질 전에 반드시 풀림 처리를 하는 거, 구상업 풀림 처리를 하고 나서 담금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인데, 여기서 이제 시효 변화라는 얘기는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요, 아까 고용된 그런 탄화물 원소들이, 탄화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고용된 탄화물이 시간에 따라 시간 및 어떤 적정 온도가 맞아지면 그럼에 따라서 이 탄화물이 이제 석출되는 거죠. 탄화물이 석출돼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재료가 뭐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시효 변화입니다. 이제 이런 시효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